청년 창업 런웨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은 맛의 세계에 푹 빠졌습니다. 알고 보면 먹방이 더 먹음직스러운 이유가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테이블 위에 은은한 아름다움을 만드는 비주얼 전도사 맹난영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자,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주얼 전도사. 네. 답게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뭐 초면에 좀 그러네요. 네. 자, 오늘 뭐 우리 대표님의 어떤 사업, 네. 뭐 먹방, 쿡방 나오고 뭐 푸드 스타일리스트 뭐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그분께 도움을 주는 역할입니다. 푸드 스타일리스트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네. 그런 역할이라고요. 네, 네. 전혀 감이 오질 않습니다. 네. 준비하신 화면이 있으시죠? 네. 화면 보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저는 이분이 좀 더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이분이 괜찮은 것 같아. 의문의 포트폴리오 회의 현장. 혼신의 힘을 다해 물레를 돌리는 남자. 비어있던 공간을 채우는 다양한 그릇들까지. 이곳의 비밀이 지금 공개됩니다. 주방의 새로운 변신을 꿈꾸다. 여기는 테이블 위에 색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테이블 세팅 용품 전문 회사입니다. 저희는 요리하는 재미, 담아내는 즐거움, 차려먹는 행복이라는 모토로 시작된 대중명품을 취급하는 회사로 대표적으로 공예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콜라보레이션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지 아이디어를 다 하나씩 내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네. 리빙 쪽으로 좀 더 확대시킬 수 있어요. 도자기에 대한 전략적 접근으로 화제의 중심에 섰는데요. 특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컨셉을 통해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다고 하죠. 저희도 행복해야 되고 협력사도 마찬가지고 물건을 사는 고객도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맞추는, 그리고 그 가치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매체를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그 회의를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지금 생각했을 때 나는 이분이 괜찮은 것 같아. 여자 작가님들이 좀 더 네. 약간 세련되거나 모던한 느낌이나 특색 있는 도예 작품을 발굴하는 쉽지 않은 작업인 만큼 끊임없는 작품 연구는 기본. 작가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도 빼놓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저희 작가님이 신작이 나왔다고 하셔서 확인차 가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도예가의 혼이 물씬 느껴지는 작업실. 테이블의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수많은 작품들이 탄생하는 장소입니다. 이번에 새로 신작 준비하신 거 네.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 가지 요리 담을 수 있는 것들 좀 개발한 것들인데 새롭게 디자인을 해서 좀 만들어지면 이제 그걸 다시 보여드리고 이제 반응을 보고 이제 반응이 괜찮으면 상품화시키고 뭐 이런 과정을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라인을 넘어선 또 다른 도전. 이곳은 소비자들이 직접 보고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입니다. 취향에 따라 자유자재로 세팅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너무 흰색들만 있어서 제가 무색식기들을 섞어주시면 풍성해져 보이고 꿈을 향한 힘찬 비상을 시작한 맹난영 대표. 저희는 오프라인 매장을 또 성장시키고 해외 사업 부문을 성장시켜서 공예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세계적인 공예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모습 힘차게 응원할게요.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예, 네. 영상을 보니까 옷이 똑같아서 네. 오늘 찍으셨나? 컨셉으로 똑같이 입고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옷은 또 여러 가지 있으시죠? 너무 그릇만 이렇게 많으시는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예, 예. 상품들이 참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몇 가지 정도가 있나요? 1000여 가지가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품목수까지 전부 따지게 되면 1400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대표님 같은 어떤 직업의 경우에는 이런 또 테이블에 그러니까 보기 좋은 음식이 또 맛도 좋고 거기에 또 이제 바탕을 만들어주는 어떤 그릇과 이런 자기들을 다 포함한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 굉장히 미적 감각이 필요하다.
네.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의 미적 감각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네, 네네. 대학교에서 너무 서양화를 당당. 예, 서양화를 전공을 했고요. 예. 예. 네, 그리고 테이블 세팅은 제가 그냥 이 사업을 하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원래 취미로 계속 하고 있었던 분야이기 때문에 네. 네, 충분하지 않을까요? 충분합니다. 네. 지금 그 정도 설명이면 뭐 네. 충분하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많은 그릇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 많은 그릇들이 예쁜가요? 아니면은 대표님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예쁘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그릇들이 더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그릇들이 있으니까 분명히 예쁘시지만 좋은 그릇들이 더 빛나고 이쁘니까 또 사업이 잘 돼서 오늘 또 강연에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오늘 멋진 강연, 좋은 강연 기대해도 좋을까요?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의 창업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만큼 공부도 잘하고 저만큼 그림도 잘 그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속에서 나는 어떻게 차별화가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학교 공부보다는 외부 활동에 좀 더 치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3년 차입니다. 하지만 1년 차, 2년 차, 3년 차 모두 각각의 위기가 있었고 제가 달성해야 되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작가의 이름을 알려주기 시작하자 비슷한 컨셉으로 사업을 동일하게 운영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예측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어떠한 차별화였냐면 안녕하세요. 저는 요리하는 재미, 담아내는 즐거움, 차려 먹는 행복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진 다이닝 오브제 대표 맥난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어떻게 창업을 하게 되었고 또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창업 이전에도 어린 나이 때부터 승부욕이 굉장히 강하고 잡기에 능한 사람으로 유명했었습니다. 10살 이전부터 제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던 일을 남이 더 잘하면 밤을 새고 다시 갈고 닦아서 다시 겨뤄보자라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름대로 알려진 좋은 미대에 들어가게 된 다음에는 많은 혼란들이 있었습니다. 저만큼 공부도 잘하고 저만큼 그림도 잘 그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속에서 나는 어떻게 차별화가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학교 공부보다는 외부 활동에 좀 더 치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지만 잡지사에서 프로쇼머를 한 적도 있고 인턴을 한 적도 있고 시민단체 활동도 한 적이 있고 봉사활동도 한 적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거치게 되면서 저는 졸업과 동시에 학교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일반 기업에 입사를 해서 회사원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회사원이 된 게 대단한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너무나 꿈만 같았던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은 취업을 하기 위해 다양한 자격증이라든지 인터뷰들을 준비하시지만 저는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이 그냥 제가 했었던 학교 생활 중에 했었던 일만으로도 일반 기업에 입사했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여기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다가 나중에 다시 미술계에 돌려줘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에 있으면서 제일 좋았던 점은 온라인에 A부터 Z까지 사업 전략부터 마케팅, 콘텐츠 모든 역할들을 다 할 수 있었다는 거는 제가 온라인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러던 차에 큰 터닝 포인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퇴직을 회사에서 받게 되었는데요. 정말 회사에서 오래도록 헌신했었던 대표님의 책상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많은 충격을 받았었고 나는 이 직장에 남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직장을 떠나서 내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 하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생각하게 되었었던 것은 나 이제 미술계로 다시 돌아갈래 라는 생각들이었었고요. 오랜 직장 생활을 통해서 저에게 남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온라인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A부터 Z까지 많은 부분을 알고 있었었고 또 하나는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브랜드 전문가 과정을 나오면서 브랜드와 관련해서는 빠삭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예술 베이스였었기 때문에 항상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술과 관련된 취미 생활을 손에서 놔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미 도자기를 2년 반 동안 제가 배우게 되면서
대학원 시험을 당장 봐도 될 정도의 실력 정도는 함양이 되었었고, 또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테이블 세팅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 성공하신 식당을 운영하셨었기도 때문이고, 어렸을 적부터 개인 창기, 개인 종지, 덜어먹는 습관 이런 것들을 항상 익히게 되면서 몸에 자연스럽게 습득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아주 빠삭하게 이 분야에서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회사에 남기보다는 내 창업을 하겠다라고 했었고, 아주 수월하게 창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제가 창업을 하게 되면서 생각했었던 것은 어떠한 컨셉을 명확하게 잡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인사드릴 때 얘기했었던 그 세 가지는 저희의 사업 영역이기도 합니다. 요리하는 재미는 주방용품, 그리고 담아내는 즐거움은 작가의 도자기, 그리고 차려먹는 행복에 나오는 테이블 세팅 용품은 저희가 수입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었는데요. 일반적인 유통, 갤러리, 수입 이렇게 모델을 세 가지로 갖고 간 이유는 한 가지만 갖고 가게 됐을 경우에 갖고 있는 사업적인 리스크를 염두에 둬서였습니다. 도자기를 어떤 주기로 교체하시나요? 보통 최소 2년에서 5년까지는 동일한 도자기를 씁니다.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이 느린 것에만 장기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에 회사가 현금 회전이 굉장히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보다 빠른 것들을 같이 배치했고, 정해진 수입률이 있었던 것보다는 아무래도 보다 큰 마진을 남길 수 있는 상품도 함께 보유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장기적으로 자금은 묶이지만 마진율은 높은 수입 상품을 직접적으로 저희가 유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창업에 대해서 이제 운영과 관련된 본격적인 이야기를 또 해드린다고 하면요. 저는 지금 3년 차입니다. 하지만 1년 차, 2년 차, 3년 차 모두 각각의 위기가 있었고 제가 달성해야 되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일단 1년 차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뭐든지 설득을 해야지만 되는 단계였었습니다. 자금을 투자받는 일부터 시작해서 작가님을 설득하는 일까지 제일 어려웠었던 거는 작가 설득의 일이었습니다. 저도 순수 전공자이기는 하지만요. 작품이 온라인에 공개되는 경우에 작가에게 생길 수 있는 리스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가격이 공개가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미지가 공개가 되면서 카피의 양산이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작가님들께서는 온라인 비즈니스에 뛰어들겠다고 하시는 분이 없었었고, 저는 그때 설득했었던 것이 지금은 온라인이 메인이 아니지만 온라인을 놔두게 되면은 패러다임에서 완전히 도태되는 것이라는 부분으로 작가님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제가 온라인의 전문가인 만큼 지금 작가님들께서 우려하신 사항을 문제가 없게끔 하겠다라는 설득을 통해서 처음에 2분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6분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작가님들을 늘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제가 가진 원칙이 절대로 자기 잠식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다짐 때문이었는데요. 예를 쉽게 들어드릴게요. 저희가 백자 작가님이 있는데 또 백자 작가님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매출이 1+1, 2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나눠지게 되죠, 니즈가. 그러면서 작가님들께서는 저희와 함께해야 되는 이유가 또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 있어서는 각각의 영역들을 고유하게 지켜드리면서 청자, 백자, 흑유 이렇게 다양하게 배치를 했습니다. 저희는 1년이 끝나갈 때쯤 업계에서 패러다임을 바꾼 업체로 이름이 오르락내리게 되었고, 많은 분들이 쟤네 대기업에서 인큐베이팅 하는 애들일 거야 부터 시작해서 내가 요즘 관심 있게 지켜보는 핫한 업체지, 이렇게 많은 좋은 반응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차에 저희가 패러다임을 바꾸게 되면서 순조로운 2년 차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사실 제가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사업 계획서를 굉장히 꼼꼼하게 썼었습니다. 그때 작성했던 것 중에 로드맵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과연 1년 차의 위치, 2년 차의 위치, 3년 차의 위치가 어디쯤이고 어떠한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을 것인가를 간략하게 쓴 내용에서 보면은 2년 차는 경쟁이 심화되는 시점이라고 제가 판단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어떤 비즈니스에서 잘하게 됐는데 그게 도자기를 판매하는 업체라고 가정을 해보면 과연 이전에 도자기를 판매했던 업체가 온라인에서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작가의 이름을 알려주기 시작하자 비슷한 컨셉으로 사업을 동일하게 운영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예측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어떠한 차별화였냐면 서비스 개편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개편은 다른 곳과 굉장히 다른 기획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저희의 로그들을 전부 분석해서 어떠한 고객이 어떤 것을 검색하는지, 어디를 가장 많이 클릭하는지 기준으로 사이트를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 개편을 통해서 작가님들의 이름이 메인 화면에 전부 다 나오게 되면서 여기는 작가 중심의 사이트구나, 그냥 샵이 아니라 온라인 갤러리구나 라는 인식이 되면서 저희가 보다 좋은 입지에 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따라할 수 없는 영역으로 먼저 가서 그리고 그들이 소스를 긁어가더라도 동일한 성과가 나올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방어 전략입니다. 3년 차에 저도 오프라인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경쟁력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외부 자본을 이제 투자를 받아서 오프라인몰까지 정확하게 O2O 서비스를 가장 먼저 달성한 업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O2O를 달성하게 된 것은 저희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지만 시장 지배력이 생기고, 그리고 저희가 시장에서 룰을 바꿨잖아요. 온라인이라는 걸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게끔 룰을 바꾼 이후에는 그 룰에 맞춰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과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저희는 지금까지 O2O 서비스를 갖춘 온라인 겸 오프라인 도자기 업체로 지금까지 계속 잘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3년 차까지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창업을 하시고자 하실 때 본인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창업에 성공하고 나자 이전 직장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오셔서 나도 창업을 하고 싶다라는 말들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그때마다 했었던 얘기는 직장을 다녔을 때 내가 보여줬던 만큼 창업을 해서도 딱 그만큼만 보여집니다. 내가 지금은 월급을 받아서 이렇고 내가 창업을 하면 달라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창업은 전쟁입니다. 더 해야 될 일들이 많고 더 알아야 되는 것들이 많고, 지금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는다면 과연 창업을 해서도 그 많은 위기들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지, 여러 사람들의 급여까지 책임지면서 그것들을 할 수 있는지 본인을 스스로 냉정히 판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냉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성격 유형 검사라든지 본인의 업무를 검사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들이 나와 있는데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 목표를 정할 때는 단계별 목표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사업을 하면서 나는 세계적인 기업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희망사항이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1년 차에는 이 정도, 2년 차에는 이 정도, 3년 차에는 이 정도 성장을 하겠다라는 것을 최소 5년 정도는 잡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1년 안에 내가 30% 성장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부문에서 각각 몇 %의 성장을 어떤 식으로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 없이는 실질적인 성장이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출구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구 전략은 보통 어떤 것이냐면 내가 이 사업을 할 때 잘 안 됐을 때를 대비하는 것인데요. 저 역시도 매년 새로운 신규 사업을 진행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사업이 전부 다 성공하지 않을 때도 있고 사업이 아니라 단지 서비스 확장으로 끝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까지 투자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얘를 축소하고 다른 것에는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구성원들과 또 자기의 사업 자체의 미래가 위태로워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2016년 예상 성장률은 작년 대비 25%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비율이지만 저는 항상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 인구인 35세부터 55세까지 국내 인구는 계속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제품은 생활 필수품이 아닌 어찌 보면 사치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고군분투하며 성장을 해왔듯이 여러분도 희망의 씨앗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부터 가장 작은 단위부터 노력을 해보시면은 언젠가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저의 오늘 강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승승장구를 하신 거예요. 네. 저는 근데 매번 승승장구라고 생각하진 않았고요. 근데 늘 위기라고 생각을 네.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늘 위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위기, 정말 힘들었어. 와, 네. 이 정도로 힘들었다라고 생각했던 적은 언제였나요?
2015년 9월이었습니다. 디테일하게 기억을 하시네요. 네. 예, 9월. 네, 제가 지금 되게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희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직장에 다닐 수 있게 할까 이 부분인데 네. 9월 달에 함께하던 인력들이 대부분 뭐 가정적인 사유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우. 그때 제가 생각했었던 거는 회사는 사장한 사람이 직원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커뮤니티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연령대도 최대한 비슷하게 그리고 각자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경력직으로 네. 재배치를 했습니다. 네. 초기에 비용은 어떻게? 제가 희망퇴직을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받은 돈으로 초기에는 운영을 했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는 펀딩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 펀딩은 남편으로부터 최초 펀딩이 나왔는데요. 네네. 남편이 저에게 돈을 줄 테니 회사에서 하는 만큼 사업계획서를 써서 자기를 설득시켜보라고. 남편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어렵습니다. 제가 사업계획서에 어떤 내용까지 들어갔냐면 네. 일반적인 내용에 더불어서 매출 프로젝션까지 들어갔습니다. 내 예상 매출은 이만큼 투입하면 이만큼까지 내고 수익률은 어느 시점에 얼마가 될 거고 BEP는 언제 넘을 거야까지요. 네. 사업 계획서나 이런 거를 굉장히 꼼꼼하게 철저하게 잘 쓰시나 봐요. 사업계획서는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업계획서 같은 거 한번 보시면 와 이렇게 많은 목차들이 있어?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네. 그 목차에 나온 것보다 사업을 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더욱 많습니다. 대표님만의 어떤 브랜드 컨셉 자체가 이게 모던한 식이잖아요. 네. 그렇게 잡은 어떤 특별한 전략이라든가 이런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럼 혹시 날마다 밥만 드세요? 네? 뭐 면도 먹고 그렇죠. 네, 예, 예. 저는 바로 이러한 점을 생각했는데요. 네. 한식이라고 하면 삼첩 반상, 뭐 오첩 반상, 칠첩 반상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요즘 그렇게 먹으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책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비즈니스 하기 전에 인터넷 유명 사이트에 들어가서 최근에 발간된 요리책이 어떠한 비중으로 되어 있는가. 한식이 65%이긴 했지만 퓨전도 굉장한 부분을 차지했고 네네네. 이탈리안도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생각을 해서 한식이라는 게 한국인이 먹는 음식이지 예전처럼 단지 그 한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좀 더 모던한 컨셉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똑소리 나는 대표님에게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질문을 던져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사업하시다가 그림을 다시 그리실 생각은 있으신지 아니면 도자기를 같이 그림이랑 같이 하실 생각도 있으신지 그러니까 그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요. 전공을 하셨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그림을 안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있잖아요. 붓을 꺾는다고. 저의 경우에는 최초의 시작이 서양화도 아니었었고 애니메이션이었었어요. 여러 번 바꾼 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미련은 딱히 없지만 사실 저도 예술적인 욕구가 계속 분출될 때가 있거든요. 저희 사이트에 있는 사진들은 다 제가 작업한 건데 서양화에서는 사실 사진도 어떻게 보면 회화의 영역으로 넣곤 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저의 예술적인 욕구를 달래고 있습니다. 네. 딱히 그림을 새롭게 그리거나 하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그 정도로 즐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께 공식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에게 도자기란 무엇일까요? 맥란형 그 자체입니다. 일단 저의 네네. 라이프 스타일이기도 하고 네네. 또 저의 사업이기도 하고 예. 제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있다. 네, 도자기는 곧 네, 자기, 네, 자기 자신이다. 네, 네. 그래서 도자기 자기. 어떻게 보면 나를 사랑해주는 자기야. 네. 사업 계획서를 검토해주고 투자를 했던 그 자기도 네. 맥란형의 어떤 일부기 때문에 네. 그 자기와 여기 자기와 도자기는 하나다라는 센스가 얘기가 있으시네요. 되겠습니까? 예, 예, 예. 자, 대표님이 꿈꾸신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는 현재는 국내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지만 나중에 세계적인 플랫폼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작가뿐만이 아니라 동일한 컨셉을 가진 해외 작가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큰 매체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네, 앞으로 대표님의 어떤 도자기가 세계인의 테이블에 올려져 있는 그날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씨앗이 아름다운 이유, 비록 지금 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미래의 희망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활짝 꽃피우게 만들 열정의 씨앗을 지금 뿌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젊으신 분들이랑 나이대 되게 다양하신 분들이 강연을 듣고자 오셔서
되게 열기가 있구나 하고 좀 놀랐어요. 처음에는 정말 고생스럽습니다. 자는 시간도 적고 포기해야 되는 것도 많고, 하지만 그 포기를 밟고 일어서시다 보면은 언젠가는 하시고 싶은 그 목표에 도달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꿈을 반짝반짝 빛낼 시간, 여러분의 멋진 그릇을 키우세요.